안녕하세요, P입니다. 오늘은 어제 새로운 일본 총리 스가라는 분이 이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 70살인 이 할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도 70살인데 이 아저씨가 새로운 일본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일본 인터넷 댓글은 어떤 댓글이 달려 있는지 한번 1, 2, 3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이후 일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댓글은 바로 이 댓글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먼저 의원수를 줄여라. 일본 의원 정말 많거든요.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의원들 월급 보수도 조금 개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식용할 수가 없다라는 댓글이 한 33,000 정도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일본도 꽤나 받을 거예요, 돈을. 한 1억, 한국 돈이 1억 넘게 받는 걸로 알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지? 아무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 전체에서도 너무 의원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이 피부로 안 닿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조금 정치 불신도 일본도 굉장히 셉니다. 그러려면 뭐 투표를 좀 하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투표, 개표, 발표까지 쇼하다. 쇼와라고 해서 옛날 한 40년 전에 한 일본이 완전히 고도 성장기를 할 그때 이제 쇼와 시대라고 하는데, 뭐 옛날 시기다. 단상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느긋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피곤하다. 코로나인데도 의원들이 너무 밀집해 있는 거 아니냐. 속도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땀 흘리는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잘해달라 라는 댓글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국회의원들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좀 많더라고요. 700명이면 정말 많죠. 근데 뭐 우리나라가 한 300 몇 명 되나요? 우리나라 인구 한 2배 조금 되니까 뭐 국회의원이 한 2배 조금 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은 바로 이 댓글입니다. 국민이라도 일본에는 두 분류의 국민이 존재를 한다. 상급 국민과 일반 국민으로 존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정치는 계속 상급 국민을 위한 정치였던 게 아닌가. 일반 국민들은 계속 울면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다. 스가 씨는 일반 국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댓글이 바로 3위의 댓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 씨가 세 번째 댓글에서 뭐 일반 서민으로 살아왔는라고 하는데, 이분 스가 씨, 이분이죠. 일본 농민의 아들이에요. 농가의 아들인데 농민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랭크가 많죠. 굉장히 잘 사는 자기 딸기 브랜드인가 가지고 있는 농가의 자식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맞아요. 원래 뭐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 농사를 계속 너가 해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쳐서 이제 도쿄로 와가지고 뭐 자기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누나들 용돈 받으면서 뭐 학교 이제 다니고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은 정말 아버지가 국회의원,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뭐 자식들이 뭐 정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베 수상도 그랬고, 뭐 고이즈미나 뭐 이번에 나왔던 뭐 다른 많은 분들,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지역구를 이어받으면서 가족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은 그건 없어요. 혈연도 없이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서 뭐 0부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차곡차곡 이제 자기 실력을 쌓아가지고 힘을 키워서 지금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는 또 오사카 선생님이 생각하는 일본 한일 관계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여론들이 왈가불가를 많이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크게 바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바뀔 건 없고, 이 스가라는 사람이 당파가 없어요. 파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7개의 파벌이 그냥 스가한테 밀어준 거예요. 당파가 없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파벌이 없기 때문에 파벌이 밀어주는 파벌이 있다고 해도 원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파벌이 없기 때문에 파벌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강하게 조금 자기 자신의 정책이라든지 생각을 이렇게 바깥으로 발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질 거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엄청 막 수상이 바뀌었으니까 야 이제부터 잘 지내자, 대한민국이랑 중국이랑 잘 지내자는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지금보다는 안 좋아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지지 기반은 저기 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전체적인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맛도 맞춰줘야 되니까 좀 지금 아베 총리가 이끌었던 내각이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밀어서 가지 않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하면 정치 이야기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그래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 하늘길도 열어주고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정치하고 일반 서민들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70살이고 그리고 1년에 일단 임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1년 후에 다시 재선거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스가 씨가 자기 세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아베 수상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일본이면 하는데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겠고 일본에 뭐 관심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정치도 정말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궁금한 거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 띄었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